서울로 취재를 온 캐나다 여기자의 가족 전체가 우리나라로 이민을 올 생각을 했다는데요. 한국은 세상에서 가족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왜 우리나라를 좋아하게 된 걸까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는 30대 캐나다인 여행 작가 제퍼 블레이크입니다. 글로벌 익스플로러 잡지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믿기지 않는 눈으로 컴퓨터 화면을 응시했어요. 제 상사가 방금 보낸 이메일이 제 속을 철렁하게 만들었거든요. 한국? 3개월 내내? 저는 빈 아파트를 향해 큰 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글로벌 익스플로러 잡지의 여행 작가예요. 5년 동안 저는 운 좋게도 세계 곳곳의 놀라운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저는 답답한 마음에 책상을 손가락으로 두드렸어요. 이건 제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이메일을 다시 읽었어요. 제퍼 9월호를 위해 한국을 취재해야 해요. 그곳의 관광업이 호황이라 새로운 콘텐츠가 필요해요. 당신은 서울에서 3개월을 보내며 도시와 주변 지역을 탐험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는 다음 화요일에 출발해요. 세부사항 첨부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어 제 가장 친한 친구 타라에게 전화했어요. 내가 어디로 가게 됐는지 믿지 못할 거야. 타라가 전화를 받자마자 저는 말했어요. 타라가 웃었어요. 한국이야. 그거 정말 멋지잖아. 타라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높아졌어요. 내 언니가 작년에 거기 갔었는데 계속 얘기를 멈추지 못했어. 음식, 궁전들, 쇼핑. 난 그곳에 대해 거의 아는 게 없어. 저는 인정했어요. 내 조카가 빠져있는 K-팝 밴드들과 모두가 보고 있는 몇몇 TV 프로그램들 빼고는.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마지못해 노트북을 다시 열고 검색창에 서울, 대한민국이라고 입력했어요. 화면에 사진들이 가득 찼어요. 화려한 곡선 지붕의 아름다운 옛 궁전들 옆에 높은 빌딩들이 있는 거대한 현대적인 도시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흥미로워 보였어요. 저는 노트북을 닫고 창밖으로 익숙한 토론토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일주일도 안 되어 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예상치 못한 여행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라는 걸. 제 경력, 세상에 대한 이해, 심지어 제 마음까지도. 그때는 알지 못했어요. 서울로 가는 비행기는 14시간이 걸렸어요. 기장이 마침내 하강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을 때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였어요. 셀 수 없이 많은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마치 땅으로 떨어진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토론토를 떠나기 전에 조금 조사를 했지만 직접 도시를 보는 것은 달랐어요. 서울에는 거의 1,000만 명이 살고 있었어요. 토론토 인구의 거의 4배나 되는 숫자였죠. 인천국제공항에서 저는 놀라서 눈을 깜빡였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윤이 나는 바닥은 위에 밝은 조명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무빙워크는 지친 여행객들을 실어 날랐고 디지털 스크린은 여러 언어로 정보를 번쩍이며 보여주고 있었어요. 길을 찾는 것을 도와드릴까요? 로봇이 한국어와 영어로 물었어요. 로봇은 그들을 수화물 찾는 구역으로 안내했어요. 출구 근처에서 제퍼 블레이크라고 쓰인 표지판을 들고 있는 젊은 여성이 저에게 손을 흔들었어요. 블레이크 씨, 저는 한국관광공사의 민지예요. 저희 나라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기쁘네요.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아주 약간의 억양만이 그녀의 말에 음악적인 느낌을 주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KTX는 정말 빨라요. 그녀는 우리가 탑승하면서 설명했어요. 약 1시간 만에 서울에 도착할 거예요. 인터넷이 항상 이렇게 빠른가요? 저는 집에서는 간단한 화상 통화를 할 때도 연결이 끊기곤 했던 것을 기억하며 물었어요. 민지는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우리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거든요. 바깥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가면서 시골 풍경은 점차 빽빽한 도시로 바뀌었어요. 마침내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에너지가 저를 즉시 강타했어요. 민지는 저를 강남이라는 동네에 있는 세련된 고층 아파트 건물로 안내했어요. 이곳이 앞으로 3개월 동안 당신의 집이 될 거예요. 그녀는 키카드를 사용해 건물에 들어가며 말했어요. 제 임시 아파트는 12층에 있었어요.
민지가 문을 열었을 때 저는 마치 공상 과학 영화에서 본 것 같은 곳으로 들어섰어요. 우리가 들어서자 조명이 자동으로 켜졌어요.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져 있어서 아찔한 도시 전망을 제공했어요. 이것이 아파트의 제어 패널이에요. 민지는 벽에 있는 화면을 터치하며 시연했어요. 커튼이 미끄러지듯 열리고 온도가 조절되고 숨겨진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어요. 욕실이 가장 큰 놀라움이었어요. 민지는 웃었어요. 다양한 수압온도 그리고 방향들이에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밥솥, 전기주전자, 그리고 다른 가전제품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준 후 민지는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내일 아침 9시에 동네를 구경시켜 드리려고 데리러 올게요. 근처에 전통시장과 많은 좋은 식당들이 있어요. 한국 음식을 바로 시도해 보셔야 해요. 그녀가 떠난 후 저는 짐을 풀고 창가에 서서 서울을 내다봤어요. 한강이 도시를 가로질러 흐르고 있었고 그 표면은 셀 수 없이 많은 불빛들을 반사하고 있었어요. 3개월. 저는 한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어요. 단 90일이면 집에 갈 수 있어요. 곧 저는 떠나고 싶지 않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몰랐답니다. 저는 아파트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빛에 눈을 떴어요. 오늘은 경복궁을 방문할 예정이었어요. 민지는 이곳이 서울의 5개 왕궁 중 가장 크고 13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설명해 주었어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녀는 저를 데리러 왔을 때 약속했어요.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주거든요. 궁궐문에 다가가자 저는 숨을 들이켰어요. 거대한 돌담이 궁을 둘러싸고 있었고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경비원들이 굳게 서 있었어요. 하루에 3번 수문장 교대식을 진행해요. 민지는 우리가 경비원들이 완벽한 정확성으로 행진하는 것을 지켜보며 설명했어요. 궁궐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마치 시간을 거슬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600년도 넘은 거네요. 저는 경이로움을 느끼며 한 건물의 매끄러운 나무 기둥을 만졌어요. 사실 많은 건물들이 전쟁 중에 파괴되었어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지금 보시는 것은 원래 모습 그대로 세심하게 복원된 거예요. 저는 카메라를 꺼내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마치 2개의 다른 세계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관찰을 제 노트북에 적으며 말했어요. 과거와 미래가 나란히 있네요. 궁궐을 둘러본 후 민지는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근처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통로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군침이 도는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요. 음식 노점상들이 지나가는 손님들에게 소리쳤고 전통 한국 음식을 꼭 드셔보셔야 해요. 민지는 저를 큰 팬에서 지글거리며 튀는 무언가를 요리하고 있는 나이 지긋한 여성의 작은 가판대로 안내하며 말했어요. 이게 뭐죠? 저는 선명한 빨간 소스를 의심스럽게 보며 물었어요. 떡볶이예요. 민지가 대답했어요. 매운 소스에 있는 떡이에요. 인기 있는 길거리 음식이죠. 그 여성은 우리에게 각각 선명한 소스로 덮인 김이 모락모락 나는 떡이 담긴 작은 종이컵을 건네주었어요. 아주 매운가요? 저는 물었어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정말 맛있어요. 저는 작게 한 입 빼어 물었고 너무 맛있는 경험을 했어요. 맵지만 달콤하고 약간 감칠맛이 났어요. 떡은 쫄깃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우리는 오후 나머지 시간을 다양한 길거리 음식을 시도하며 보냈어요. 녹두전, 달콤한 팥이 들어있는 붕어빵, 그리고 습한 더위 속에서 저를 상쾌하게 해주는 단식회도 마셨죠. 다음날 민지는 저에게 깜짝 선물을 준비했어요. 오늘은 특별한 곳에 가볼 거예요. 그녀는 우리가 오래된 동네의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신비롭게 말했어요. 우리는 몇 세기는 되어 보이는 나무문 앞에 멈췄어요. 한글로 된 작은 간판이 위에 걸려 있었어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저는 물었어요. 전통 찻집이에요. 민지는 문을 밀어 열며 설명했어요. 100년도 넘게 있었어요. 제 할머니가 어렸을 때 저를 여기로 데려오곤 하셨죠. 안으로 들어서자 공기는 시원했고 나무와 허브 향이 났어요. 우리는 신발을 벗고 반들반들한 나무 바닥에 놓인 방석에 앉았어요. 벽은 아름다운 서예로 장식되어 있었고 열린 문을 통해 돌 분수가 있는 작은 정원이 보였어요. 은발의 나이 지긋한 여성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우리 테이블로 다가와 살짝 고개를 숙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아직도 전통차를 즐기는 것을 보니 기쁘다고 하세요. 민지가 번역했어요. 그녀의 가족이 4대에 걸쳐 이 찻집을 운영해 왔대요. 그 여성은 2개의 아름다운 도자기 컵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 안에 연한 녹색 차에서 김이 피어올랐어요. 차 잎은 시골산에서 채취한 거예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계절마다 다른 맛이 나요. 저는 컵을 들고 손바닥에 느껴지는 따뜻함을 느끼며 작게 한 모금 마셨어요. 차는 섬세하고 약간 달콤했어요. 집에서 사용하던 티백과는 전혀 달랐죠. 우리가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 차를 마시며 정원의 나뭇잎을 통해 놀고 있는 햇빛을 보고 있을 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바뀌었어요. 한국에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마감일에 대해 생각하거나 모든 것을 이전에 가봤던 곳과 비교하지 않고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현재에 있었고 그 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좋네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좋아요. 그날 밤 아파트로 돌아와서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계획했던 전형적인 관광 기사 대신 저는 찻집에 대해 쓰고 있었어요. 발 아래 매끄러운 나무 바닥의 느낌, 햇빛이 종이창을 통해 걸러지는 방식, 정성과 전통으로 만든 차의 맛에 대해요. 이건 저의 평소 여행 기사가 아니었어요. 더 개인적이고 더 솔직했어요. 아마도 이곳에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이 있나 봐요. 저는 반짝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도착한 이후 처음으로 저는 한국이 저에게 보여줄 다른 것들이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저는 휴대폰에서 울리는 이메일 알림 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저는 이메일 아이콘을 탭했고 캐나다에 있는 제 편집자 마커스의 메시지를 봤어요. 제퍼, 당신의 최근 기사들이 환상적이에요. 특히 김치 가족 사업에 대한 글이 그래요. 당신의 글에는 새로운 에너지가 있어요. 거기서 무엇을 하고 계시든 계속하세요. 독자들이 이 시리즈를 정말 좋아하고 있어요. 저는 자부심의 설렘을 느끼며 미소 지었어요. 지난주 민지는 저를 그녀의 이모 가족에게 데려갔었는데 그들은 5대에 걸쳐 전통 방식으로 김치를 만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하루를 보내며 그들이 어떻게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특별한 향신료 배합으로 배추를 발효시키는지 배웠어요. 편집자가 기뻐하시나요? 민지는 그날 아침 늦게 저를 데리러 왔을 때 물었어요. 매우요. 저는 말했어요. 고향 사람들이 김치 만들기에 이렇게 관심이 많을 줄은 몰랐어요.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은 가족과 전통에 관한 이야기에 공감해요. 민지가 현명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가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우리가 걸으며 작은 소리로 연습했어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민지는 저에게 간단한 인사, 감사, 그리고 신뢰합니다를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제 아파트 근처의 카페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은 직접 원두를 로스팅하는 젊은 부부가 운영하는 아주 작은 가게였어요. 옆 테이블에서 쿵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한 노인이 음료를 쏟아 차가 테이블을 가로질러 그의 책을 향해 흘러갔어요. 생각할 것도 없이 저는 일어나서 카운터에서 냅킨을 집어들었어요. 괜찮아요. 저는 대략 찬타 의미의 말을 하며 그가 쏟은 것을 닦는 것을 도왔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보더니 곧 얼굴 전체가 주름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작게 고개를 숙이며 저에게 감사를 표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어를 말하려는 시도에 눈을 반짝였어요. 그는 자신을 박씨라고 소개했고 서툰 영어로 저의 출신지를 물었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글을 쓰는 기자라고 설명했을 때 그는 활기차게 간간히 영어 단어가 섞인 한국어로 빠르게 말했어요. 제가 이해할 수 있는 한 그는 저를 다음날 그의 동네를 방문하도록 초대하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제가 민지에게 주소를 보여주었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곳은 북촌 한옥마을이에요. 그녀가 말했어요. 매우 전통적인 지역으로 오래된 한국 가옥들이 있어요. 많은 관광객들이 이 특정 부분에 가지 않아요. 다음 날 우리는 우아한 곡선의 지붕기와 나무 격자문이 있는 작은 전통 한국 가옥 한옥 서박 씨를 만났어요. 그는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고 즉시 비슷한 집들 사이의 좁은 골목길을 통해 우리를 안내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가족은 이 동네에 4대째 살고 있다고 해요. 박 씨가 말할 때 민지가 번역했어요.
높은 건물들이 생기기 전에 전쟁 전에요. 우리가 걸을 때 박 씨는 우리가 지나간 모든 사람들에게 인사했어요. 그는 저를 자기 집 문에서 수제떡을 파는 노인, 전통 창호지문을 수리하는 남자, 그리고 집들 사이에 자리 잡은 공동 정원을 돌보는 노인들 그룹에게 소개했어요. 이 정원이 그들이 연결되어 있게 도와준다고 하세요. 민지가 설명했어요.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혼자 살고 이런 곳들이 그들에게 공동체를 제공해요. 저는 노인들이 조심스럽게 채소와 허브주를 물 주는 것을 지켜봤어요. 낯선 이의 이 단순한 관대함에 제스처에 제목의 덩어리가 생겼어요. 그것이 아름답다고 그녀에게 말해주세요. 저는 민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받게 되어 영광이라고요. 민지가 번역했고 여성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그녀는 제 팔을 토닥이며 박 씨에게 빠르게 말했고 그는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친절한 눈을 가졌다고 하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그녀의 무로 김치 만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요. 그곳에서 그는 수십 년 전 그의 동네 사진들을 보여주었어요. 민지의 번역을 통해 그는 커뮤니티가 어떻게 전쟁, 현대화, 그리고 이 역사적인 집들을 헐고 싶어하는 개발자들의 압력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살아있게 유지해요. 그는 민지를 통해 말했어요. 박물관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방식에서요. 먼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지평선에서 반짝였어요. 이제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퍼? 민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저녁 가판대를 차리는 길거리 음식 노점상들, 교복을 입고 집으로 걸어가는 학생들, 직장에서 서두르는 직장인들, 그리고 벤치에서 대화하는 노인 친구들을 둘러봤어요. 저는 박 씨의 동네, 김치 가족의 전통에 대한 자부심. 저는 생각했어요. 저는 천천히 말했어요. 제가 이곳에 대해 매우 잘못 알고 있었다고요. 민지는 미소 지었어요. 어떤 면에서요? 제가 뭘 기대해야 할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인정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라요. 그것은 더 깊어요. 더 복잡해요. 더 인간적이에요. 오게 되어 기뻐요. 한국에서의 두 번째 달이 끝나갈 무렵 민지는 서울을 벗어나 탐험해 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은 도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당신이 떠나기 전에 시골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기차를 타고 설악산 국립공원으로 갔어요. 우리는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하이킹을 하다가 바위 사이에 자리 잡은 불교 사찰에 도착했어요. 신흥사예요. 민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1000년 넘게 이곳에 있었어요. 주황색 승복을 입은 스님들이 절 경내를 조용히 오갔어요. 거대한 청동 부처상이 명상하는 자세로 앉아 있었고 평온한 눈으로 모든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는 정말 조용하네요. 저는 속삭였어요. 서울과는 너무 달라요. 이곳이 제가 자라면서 사랑한 한국이에요. 민지가 말했어요. 산은 항상 한국 사람들에게 특별했어요. 또 다른 주말에 우리는 동해안의 작은 어촌 마을을 방문했어요. 한 노인이 우리를 그녀의 작은 식당으로 초대했는데 그곳에서 그녀는 우리에게 장작불에 끓인 생선찌개를 대접했어요. 이 요리법은 제 할머니의 할머니로부터 온 거예요. 그 여성은 민지의 번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했어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안개 낀 산과 고대 사찰의 사진들과 함께 제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이전에 제 작업이 결코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독자들과 연결되고 있었어요. 어느 저녁 저는 제 상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이메일을 받았어요. 제퍼, 당신의 한국 시리즈는 수년 만에 가장 인기 있는 특집이에요. 한 달 더 체류를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을 탐험할 것이 있는 것 같네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주로 예정되어 있던 날, 민지는 저를 그녀의 가족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친구가 여행을 떠나기 전에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한국의 전통이에요. 그녀는 우리가 그녀의 부모님 동네로 가는 지하철을 타면서 설명했어요. 민지의 가족은 현대적인 아파트 건물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가 문을 열었을 때 전통적인 한국 요리의 냄새가 공기를 채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담례로 절을 하며 말했어요. 소금과 후추색 머리를 가진 키가 큰 그녀의 아버지는 저와 악수했어요. 우리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영어로 말했어요. 식당에서 낮은 테이블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놓여 있었어요. 민지는 그것을 반찬이라고 불렀어요. 김치, 양념된 시금치, 고구마 줄기, 매운 소스에 담긴 작은 생선들, 그리고 제가 알아볼 수 없는 다른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테이블 주위의 방석에 앉았고 민지는 존경의 표시로 어른들에게 먼저 밥을 드리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영어를 많이 하지 않았지만 계속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제 접시가 조금이라도 비어 보일 때마다 더 많은 음식을 더해주셨어요. 저녁 식사 후 민지의 아버지는 바랜 빨간 가죽으로 쌓인 오래된 사진첩을 가져오셨어요. 이것은 우리 가족의 역사예요. 민지는 그들이 오래된 사진들이 있는 페이지를 넘기는 동안 설명했어요. 이것은 한국 전쟁 직후 젊은 여성이었던 제 할머니예요. 당신은 정말 힘든 시기였어요. 흑백 사진은 단순한 목조가옥 앞에 서 있는 아기를 안고 있는 심각한 표정의 젊은 여성을 보여주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민지를 연상시키는 강인함이 있었어요. 민지의 아버지는 교복을 입은 아이들 단체 사진을 가리켰어요. 이것이 저예요. 그는 밝은 미소를 지닌 마른 소년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중학교 첫날이에요. 새 교복을 살 돈이 없어서 사촌의 낡은 것을 입었어요. 저는 그들이 얼마나 열린 마음으로 저를 짧은 시간 동안만 알았던 외국인을 그들의 가장 소중한 추억 속으로 환영해 주었는지에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각 가족 구성원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집으로 환영해 주셔서요. 진짜 한국을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요. 민지는 부모님께 번역해드렸고 그녀의 어머니는 손을 뻗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이제는 익숙해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봤어요. 저는 그 거리의 리듬, 음식의 맛, 언어의 소리를 알고 있었어요. 저는 변경사항과 함께 연장을 수락하는 이메일을 상사에게 작성했어요. 더 오래 머물고 싶지만 저는 기사보다 더 큰 무언가에 작업하고 싶어요. 여기에는 책이 있어요. 마커스 한국이 어떻게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지, 혁신을 받아들이면서도 전통을 보존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요. 여기에는 제가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있어요. 이 장소에 정의를 내리려면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단어가 필요해요.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어깨에서 무게가 덜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마지못해 판단적으로 도착했던 첫날과 비교해 제가 얼마나 다르게 느끼는지 생각했어요. 때로는 저는 저를 이곳에 데려온 여정에 대해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이 가장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당신이 있어야 할 곳이에요. 아침에 저는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께 전화해서 제가 더 오래 머물 것이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제대로 된 한국어 수업에 등록할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저는 마침내 한때 제 시간을 들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두 번째 집을 찾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 되었답니다.